저는 정의당의 집권을 꿈꿉니다. 하지만 무모하게 집권을 논하기보다 정의당 그리고 진보의 미래를 국민들 앞에 선보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진보하고 있구나, 쇄신하고 있구나, 새로워지고 있구나, 국민들께서 느끼시고 정의당의 미래를 응원해 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집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당원분들께서 정의당이 위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위기를 용감히 마주하고 인정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열릴 것입니다. 지난 5년을 되돌아봅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기득권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내로남불이 시대의 유행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정의당은 민주당과 연정 아닌 연정을 하면서 도덕적 신뢰를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두 분이 돌아가면서 대표를 하셨죠. 그리고 그 시절에 연정 아닌 연정으로 그 상황에서 당의 신뢰가 많이 깎였습니다. 결국은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 당의 성장과 권력 욕을 탐하는 정당으로 일부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사실 최종적으로 선거법은 민주당의 상당히 누더기로 만들어 놨고요. 그것을 사실 전 분명히 반대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주당만 바라보고 민주당하고 우리 당의 여의도에서 협상과 이 상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민주당이 연대 제안을 하기 전에 소수 정당에서 연대 제안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대 제안이 있었는데 그냥 우리 당으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작은 패권을 보여주셨습니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작은 진보 정당들과 촛불 시민들과의 연대와 이 힘을 몰아나가는 그런 노력들은 뭐가 있었는가. 15년 된 심상정 불판을 갈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정미 후보님의 선거 전략이 좀 철판 전략이 아닌가. 더 이상 이런 식의 연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입장을 내셨냐고 지금 물어보는 아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정미 후보님한테 물어보는 거는요. 그 그때 무슨 입장을 내셨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거를, 얘기하지 못했던 것. 내가 그 당시에 당이 반성하시는 지도부는 아니었지만 진보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정의 핵심 고리가 사회의 대개혁이 아닌 어찌 보면 정의당만의 성장으로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심탈린 뭐 이런 별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이제 소통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대표 시절부터 시작해서 좀 우유부단하게 좀 장고하면서 판단이 늦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결정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작은 정당들은 빠르게 결정하고 속도감이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느리고 뒤처져 있는 느낌. 심상정 이름값이 많이 무겁습니다. 정의당도 지금 좀 더 가벼워져야 되지 않나. 사실 또 제일 지금 관심을 많이 뜨겁게 받고 있는 거는 공존주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고 실제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정부에서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서 환매 조건부, 그다음에 지분 공유형 지금 공존주택을 이번에 좀 내놨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누구나 살고 싶고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정부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핏 드는 생각이 이거 자칫 투기를 부채질할 수도 있지 않나. 그것이 불가능한 조건 자체가 이제 환매를 하게 되는 공공에만 다시 판매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는 주택이고 이 주택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을 더 사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당연히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뭐 더 넓은 평수든 작은 평수든 누구나 무주택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했을 때 그러니까 소득 중립성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소득층만 사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살 수 있는 이런 주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 이번에 공존주택과 다주택자 주택 수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해서 민간 임대 시장에서도 충분히 적절한 임대료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과 주거급여를 큰 폭으로 지금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 8배 정도로 16조 원 정도로 늘려서 주거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자기 소득에 맞게 20% 정도 이내로 주거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주거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 그 헌법 3조 개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한반도 남북국 시대, 평화 공존 시대를 열자라고 했던 게 첫 번째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네, 통일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만들자는 겁니다. 일단 평화를 만들고 신뢰를 쌓아야지 그 다음에 또 통일로도 갈 수 있다. 영토조항 삭제하면 뭐가 바뀌느냐, 이게 일단은 영토조항 삭제는 우리나라 자체로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평화체제를 만들고 군사적 긴장을 약화시키면서 한반도의 공동의 번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슈퍼그리드 말씀도 드린 것처럼 지금 에너지 문제,
그 기후변화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까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정책에. 이거는 이제 맞지 않다. 그 정상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지금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그것에 포함되는 걸로 반려동물 가족까지 포함해서 다룰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지금 재정을 투입하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비례적인 세금을 분명히 부여를 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의 부를 밑으로 내릴 수 있는,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맞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일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여전히 당원들 이제 연락을 드려보면 아직도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만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뭐 언론 탓도 있고 상황 탓도 있겠죠. 그것은 남 탓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는가? 정말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가 뜨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대선 후보 경선 룰 자체가 당원들만으로 지금 제안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당들은 지금 다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당만 당원들만의 선거로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지 이슈도 되고 그래야지 언론도 관심을 받고 그러면 이제 당원들도 더 또 신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당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가? 지난번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정책선거인단 참여를 부결시켰습니다. 당시 이제 김용기 후보 소속 그룹인 전환에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냈고요. 그다음에 이정미 후보님이 소속해 계셨던 구 인천연합에서도 다 반대 입장을 내셨습니다. 심상정 후보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죠. 지금에 와서도 그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승리를 위해서 표 계산을 한 것이 아닌지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 앞에 자신을 알리고 더 참여를 이끌어낼 왜 자신이 없으셨던 건지 한번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진보연대를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정책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지지하고 가치를 동의하는 분들을 묻겠다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왜 그거는 아니고 지금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폐쇄적으로 가고 그 안에서 이제 표 계산하고 이런 느낌들을 자꾸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주는 것 자체가 좀 문제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체성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전 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폭넓은 연대와 우리가 실제로 지향하는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냈을 때 진보 진영 전체가 승리하는 그런 대선들과 지방선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친 게 아닌가. 그리고 물론 지금부터라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또 만들어 가야 한다. 그때는 좀 아쉽지만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 양당이 다르니까 우리 정의당이 옳다. 라고 해서 지금 우리 당으로 오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 우리 당에 좀 신뢰회복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낮은 자세로 폭넓은 연대를 외치고 우리가 국민들 속으로 그리고 정말 민중들 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대변하고자 하는 노동자와 그런 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들과 연대하고 크게 키워야지 우리가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승과에 승리할 수 있다. 모두 다음 대선은 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사퇴를 하고 상대방의 그 호의를 바라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어떤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개혁관계로서의 민주당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전제를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애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쪽에서 요구하도록 만들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전제였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는 정책적으로 뭐 몇 가지 뭐 선거연대라든가 뭐 공수처라든가 이런 거 말고는 사실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권력을 분명히 분점할 수 있는 형태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서로 선의를 바라는 형태의 연대가 아니라 정확하게 계약관계에 의한 연정이어야 된다. 만약에 같이 한다면 우리의 권력 확대만으로서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거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에 기반한 진보 촛불 연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 기후위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을 가지고 진보가 분명히 힘을 합쳐야 되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연정은 가능하다.
가능성을 막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가서 구걸할 이유는 없지만은 적극적으로 연정을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정말 진정성 있게 막 예를 들면 3인 선거구에서 우리 한 명만 단수 본청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준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받아야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 힘을 먼저 키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정말 많은 지자체, 우리 정의당 그리고 진보정당 당선인들이 많이 생기는 게 내년도에 가장 큰 우리가 가져가야 될 성과가 아닌가. 민주당은 지금 현재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과거의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지 않은가. 이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이 정의당이 다시 젊어지고 그리고 더 보다 넓어져야 된다. 저 황순식은 당내 통합과 당 밖의 연대를 만들어 나갈 적임자입니다. 대표 선수 교체 황순식을 지지해 주십시오.